그러게요. 한동훈 장관과 호흡 맞출 검찰총장은 언제일까? 윤석열 정부 첫 검찰의 수장을 추천하기 위한 이른바 검찰총장 후보 추천위가 16일에 열기로 확정이 됐습니다. 야당에서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한동훈 장관이 사실상 검찰총장까지 겸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는 비판을 했었는데요. 박범계 의원과의 설전 다시 한번 보고 오겠습니다. 검찰총장 언제 임명할 거예요? 지금 법에 따라서 임명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2달째 넘는 공석인데 대검검사급, 고검검사급, 평검사 전부 다 한동훈 장관이 다 해버렸습니다. 이런 전례가 있어요? 과거에 의원님께 장관 있을 때 검찰총장을 완전히 패싱하시고 인사를 하신 것으로 백도 없는 말 하지 마십시오. 검증 절차가 언제쯤 그러면 끝날 겁니다. 회의 소집이 언제쯤 가능할 겁니다.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지 않나요? 8월 중에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동안에 세운 전례가 있으니까 그걸 특별히 저희가 전례와 다르게 미루거나 빨리 당기거나 이런 게 아니라 절차에 따라 차근차근 진행하고 있는 것이니까요. 지금이 8월 초고 8월 중 안에는 한 장관 입장에서는 총장이 임명될 것 같다라고 했는데 조금 절차는 좀 길어질 수도 있다. 이현정 의원님. 네. 일단 한 열흘 뒤쯤인가요? 16일에 후보 추천위 회의가 개최되기로 했다. 이게 지금 새로 나온 소식은 이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검찰총장 공석이 한 90일 정도 되고 있거든요. 벌써 그렇게 되네요. 네, 그렇습니다. 김호수 총장이 사퇴하고 난 다음에 아직까지 이제 후임 총장이 임명되지 않고 있는데 이 검찰총장 추천위원회가 이제 김진태 위원장 전 검찰총장이죠. 위원장 중심으로 해서 이제 구성이 됐고 여기서 여러 가지 후보들을 지금 전부 다 추천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이 중에서 이제 한 3-4명 정도를 이제 압축을 해서 이거를 이제 한동훈 장관에 올리면 한동훈 장관은 여기서 한 명을 대통령한테 제청하게 되고 대통령 그 한 명을 지명을 해서 국회에다가 인사청문을 요청하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임명이 되게 되는데 그런 과정을 따지면 꽤 앞으로도 시간이 좀 더 걸릴 것 같아요. 예전에는 제가 알기로 하면 역대 한 120일 정도 공백 기간이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간다면 비슷비슷한 기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좀 우려하는 거는 뭐냐면 검찰총장은 검찰총장이지만 지금 이 윤석열 정부의 인사가 굉장히 늦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보건복지부 장관은 지금 뭐 낙마 이후에 아직까지도 지금 추천이 안 되고 있죠. 공정거래위원장도 지금 거듭 이야기 나오다가 또 유력한 후보가 또 이 아들의 이중 국적 때문에 또 그만뒀다는 이야기도 나오고 있어요.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정부의 1급 이상 고위직들이 20%가 지금 인사가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 전체적으로 보면 예전에는 민정수석실에서 이제 인사 검증을 해서 했는데 그게 없어지면서 지금 법무부에 인사검증단이 있는데 여기가 지금 굉장히 과부하가 걸린 것 같아요. 네. 한 10여 명 정도밖에 없는데 지금 인사 수요가 엄청나게 많고 또 이게 절차상 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린 거 아니겠습니까? 하루빨리 지금 정부가 정상적인 좀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각 부서의 핵심 요직들이 지금 공석인데 꽤 많습니다. 검찰총장도 마찬가지고 어쨌건 지금 그 정기국회가 되기 전까지 인사가 빨리 좀 이루어져야 그래도 이렇게 인사가 갖춰진 상황에서 좀 정기국회를 맞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구정욱 차장. 네. 그럼 9월이 되면 또 검수완박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고 한동훈 장관이 최근에 그 신임 검사 임관식에서 70년 검찰의 자산을 계속 유지하고 잘 써야 된다라고 했는데 총장 없이 검수완박이 시행되면 또 이것 자체가 또 여러 뒷말들이 나오니까 저희가 좀 이 총장 공석 길어지는 걸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이거 상당히 좀 이례적인 일이긴 합니다. 더더군다나 이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이 검찰청법 개정안을 통과를 시켰기 때문에 예. 6대 범죄에서 이제 부패와 경제 두 가지만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수 있는 시한이 다음 달 초 이렇게 9월 10일부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인사추천위원회가 후임 검찰총장을 추천을 해서 인사청문회를 통과해서 임기를 시작할 때쯤 되면 이 이른바 검수완박법이 이 시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축소된 어떤 검찰총장 역할을 해야 되는 첫 총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식물총장 아니냐 이제 이런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검찰총장은 수사, 전국에 있는 검찰청의 어떤 수사를 지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기에 따라서는 식물총장으로 뭐 역할이 축소될 수도 있지만 수사를 적극적으로 지휘한다라면 검찰청 이 본연의 어떤 수사 업무를 지휘할 수 있기 때문에 하기 나름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검수완박 얘기도 나오고 일단 16일에 누가 검찰총장 후보 중에 적당한지 뭐 이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면 보신 것처럼 9월쯤에야
윤석열 정부의 첫 검찰총장이 윤곽이 잡힐 것 같습니다. 바로 영상에서 만나봤던 바로 직전 법무부 장관 박범계 의원 말고도 그런데 최근에 2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데요. 화면을 만나보겠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개혁 이전이 아니라 그 이전으로 돌아가는 일인 거죠. 검찰은 비검찰인 선출 권력에 의해서 통제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주정부의 원리인데 이거는 검찰 공화국을 만들겠다는 걸 넘어서 검찰 왕국을 만들겠다는 식으로 보입니다. 민정수석실이 폐지되게 되면 이걸 누가 하지라는 점에서 걱정이 되고 지금까지 보면 공작이라고 하는 건 없는 데 만들어서 불법 수사를 하는 걸 얘기하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그런 사고방식으로 봐서 정적을 제거하거나 비판한 세력에게 대가를 물리거나 또는 공포를 조성하기 위해서 검찰 권력을 공포정책 수단으로 능히 행사할 수 있다라고 예측이 되죠. 지금은 정치 일선에서 물러나 있기 때문에 펠로시 의장 패신 논란 기사 공유했고 대통령 지지율 추락 기사 공유했다. 그리고 펠로시 의장 안 만난 거에 대해서 청개구리 같은 외교라고 비판했다. 두 사람 다 할 수 있는 얘기긴 한데 박성민 비서관님, 민주당 당원 입장에서는 두 분의 저 목소리 커진 게 부담이 되진 않는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근데 부담이라고 하기에는 두 분만 튀는 목소리를 내시는 것도 아니고 당의 생각과 반대되는 말씀을 하시는 것도 아니고 사실은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에서 보여지듯이 민심은 이미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등을 돌리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고 많은 분들이 하고 계시죠. 그래서 특별하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는 외려 조금 더 주목했던 것이 아무래도 전임 법무부 장관들이셨기 때문에 한동훈 현 법무부 장관의 그런 여러 행동들 그리고 권한이 좀 비대해진 것에 대한 문제 제기를 좀 더 날카롭게 하시는 데 집중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김근식 교수님, 네네. 결국은 잠시 뒤에 저희가 준비한 얘기를 할 때 대통령 지지율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지지율이 떨어지니까 이 인물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반대급부로. 근데 이제 앞으로도 더 이 조국, 추미애 두 전직 법무부 장관의 얘기가 회자가 되면 글쎄요, 이 대통령실에 득인지 독인지 막 이 얘기가 벌써 나오고 있거든요. 추미애 전 장관, 조국 전 장관이 사실은 지금의 윤석열 대통령이 정치를 시작하게 하고 또 공정과 상식을 이 트레이드 마크로 해서 대통령이 당선되기까지의 사실상 원튼 원하지 않던 상당한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잠잠했던 분들로 제가 알고 있는데 최근에 와서 조국 전 장관이 유튜버로서 다시 재등장하고 또 거기에 구독자 수가 몇만이 계속 늘었다고 하고요. 추미애 전 장관도 굉장히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저는 그 두 분 전직 장관이 나서는 것을 본래 싫어했던 국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을 지지하는 분들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저 두 분의 등장이 저는 고깝게 받아들이기만 않지 않겠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조국 전 장관과 추미애 전 장관이 법무부 장관이니까 법무부 장관으로서의 경험이나 무슨 전문성을 통해서 한동훈 지금 현 법무부 장관을 비판할 수는 있어요. 그 자유니까. 근데 보십시오. 외교 안보 빨간색 청개구리 같은 외교, 펠로시 의장 패싱 논란 공유하고 외교 안보나 국내 정치에 관한 것들을 또 많이 하고 있단 말입니다. 저는 그래서 이게 전방위적으로 윤석열 정부 전체를 막 비판하고 비난하기 위한 또 새로운 어떤 빅스피커로서의 역할을 하는 거라면 제가 볼 때 당연히 눈살을 찌푸리는 우리 국민들뿐만 아니라 민주당 지지층에도 저는 별로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런 저는 제가 다시 한번 훈수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훈수 정치에 다시 훈수를 두셨네요. 한동훈 장관 혹은 검찰총장 얘기, 2명의 전직 법무부 장관 움직임까지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 10위부터 7위까지 순서대로 한번 하나하나 짚어봤고요. 그리고 다음 주제는 저희 뉴스탑10이 뽑은 1위로 지금부터 가보겠습니다.